2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3,100만원. 현재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있죠. 박스권. 강력한 상승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1단계 손바뀜.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고 2단계 손바뀜. 자, 여기서 물량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2023년은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해이다. XRP의 가격은 50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리플과 XRP는 소송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XRP는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제가 매수란 말을 잘 안 써요. 저는요. 매입한다고 하죠. 땅을 매입하는 마음으로. 자, 올라갈 때까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XRP의 가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럴 사람들만 매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떨어지면 땡큐하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릴 각오로. 사실 물리는 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모든 투자에서 잘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려서 기간을 거쳐서 어느 기준점이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원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코인, 주식, 부동산 다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의 응축 기간을 거치고 어느 기간타가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층층이 올라갔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본인이 확신을 하셨을 때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때까지. XRP의 차트에 녹아져 있죠? 폭등할 때까지, 폭등하기 전까지 모아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국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ODL, XRP, 리플, CBDC, XRP 레저, 스테이블 코인, NFT,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덱스,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 자, 그리고 올 브릿지. 모든 블록체인은 연결되고 그 중심에 XRP 레저가 있다. 그 XRP 레저를 구동시키는 원유는 뭐다? 바로 XRP이다. 이걸 확신하는 분들만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투자의 그루들,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투자의 그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 이 부분에 대한 정석입니다. 앞으로 가치가 커질 거를 당연히 연구를 해서 R&D를 통해서 많은 공부와 분석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찾아냈으면 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모아가야 되겠죠. 올라가면 모으면 안 되죠. 올라가면 이제 지켜봐야죠. 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은 본인의 확신과 그런 부분이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리플 XRP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현대 문명, 세계 경제, 가치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는 건데요. 현재 통화정책은 제로금리까지 갔었죠. 즉 통화정책이 끝난 겁니다. 금리를 이용한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재정정책의 한계가 왔죠. 이미 정부부채가, 전 세계 정부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신흥국가들과 다른 국가별 차이점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한국은 가계부채이죠. 중국은 기업부채와 금융부채, 그리고 미국과 유럽들은, 일본은 정부부채입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결국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지구가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구 입장에선 인간은 바이러스이죠. 오히려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 대한 한계점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대 중후장대 산업, 제조업 중심 기반이었죠. 한국 중심으로 언급을 드리면 한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어요.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기계, 조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건설, 해운, 유무선 통신기기, 가전. 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국이 위치하는 부분은 명확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평균 수출 지표가 전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예요. 얘가 꺾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조업이 끝나감을 의미합니다.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감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거대 중후장대 산업과 빅테크를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과 함께 나가다가
이 에너지의 파동이 어떻게 바뀌냐? 추후에 그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건데요. 5G 통신망, 그쵸? 그리고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은 5G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그리고 인공위성도 같이 연결되죠. 지구를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 여기서 나오는 폭발적인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3D 프린터,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블록체인, 우주, 바이오, 나노. 자, 감이 오시나요? 이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눈에 보이는 성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거대 에너지의 파동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봐야 합니다. 양에서 질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자본과 물질, 거대 이동과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다음 물질의 중심이라는 거죠. 아직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직전이죠. 그 편입하는 게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방향성과 명확성이겠죠. 그죠? 결국 CBDC,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CBDC, NFT, 스테이블 코인, 토큰과 코인들. 얘네가 바로 이 질적인 그 세상에서 물질을 담당하게 됩니다. 돈에서, 화폐에서 얘네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죠. 우리가 결제하는 건 이제 물질로 결제하는 건 얘네로 에너지의 파동을 누가? 국제통화기금이, 누가? BIS, 국제결제은행이, 월드뱅크가, ADB가, 그리고 전세계 기득권 뿌리에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세계 국가들의 최기득권 상층부가 이렇게 항의로 에너지의 파동을 동의했습니다. 미디어에선 감히 언급조차 하지 못하겠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많은 연구와 분석이 뒷받침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어요. 자율주행차로 언급을 이해하면 쉽다. 모든 자동차는 연결된다. 통신망, 5G망으로. 자, 6G로 또 연결되겠죠? 7G로도 연결되겠죠? 인공위성, 전세계 지구를 묶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자동차가 다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엔진이 없죠. 기관이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럼 얘를 통신망으로 다 엮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요거를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그쵸? 또한 여기서 소프트웨어로 결제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결제되는 게 뭐다? 바로 CBDC, NFT 토큰 코인, 스테이블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제도에 대한 명확성, 법적인 규조, 그리고 그 선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이 선에 대한, 스테이블에 대한 규정, 토큰과 코인에 대한 규정, 자산이냐, 증권성 코인이냐, 그쵸? 상품에 대한 코인이냐, CBDC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정해지게 되면 이 결제 방법도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는 이 시장을 선점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서 왔다. 미래를 보실 수 있어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강조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리고 부의 추월 사전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은 기업 파산에서 정상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 실제 실천을 하는 분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가치가 올라갈 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을 해서 투자의 그루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XRP는 떨어지면, 가격이 횡보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라. 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본래 가치보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예요. 투자는 사실 쉬운 부분입니다. 본인 멘탈만 관리할 수 있다면. 자,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설명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유.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고문 맥스 카이저가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이유를 트위터를 통해 설명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나는 내 통화 정책을 변하지 않고 파기할 수 없으며 흠잡을 데 없으며 절대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완벽한 돈, 비트코인에 아웃소싱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GDP, 국내 총생산을 10배 끌어올릴 것이다.
국내 총생산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며 700만 명의 엘살바도르 시민들을 개별적인 주권자로 만들게 된다. 자, 참고할 뿐이고요. 비트코인 또한 앞으로 추후 나오는 가치 저장 수단에 있어서 하나의 엄청난 자산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바로 XRP입니다. 그 이유를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어요. 그쵸? 이미 비트코인을 통화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확장해 나간다. 진짜 끝판왕, 진짜 주인공은 XRP입니다. 제가 왜 계속 주인공이냐?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냐? 그 이유, 시스템의 설계 때문에 그래요. 설계. 혈관을 만든다는 거죠. 아까 언급드렸던 디지털 물질의 혈관. 심장. 이거예요, 이거. CBDC, NFT, 스테이블. 기타 각종 자산들과 토큰들의 혈관을 리플 네트워크가 담당하잖아요. 스위프트에 이미 ISO 20002가 나와 있죠. 거기서 XRP가 언급되었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 모든 부분, 자, 이미 이야기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탈리아 은행협회 사무총장,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시행 시 은행에 불리해진다. 자, 요거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중요한 건 금권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 바젤 은행 감독위에서 바젤 1, 바젤 2, 바젤 3 자기 자본 비율을 관리하게 됩니다. 가치가 있냐 없냐, 회계장부에 포함되느냐 없냐. 자, 코인 가지고 가치가 있냐 없냐를 사람들은 말하죠.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나오면 코인들은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CBDC와 NFT와 토큰과 코인들과 주식과 채권과 그리고 돈과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언급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결국 BIS 산하에 있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금권의 금권, 얘네가 가치를 부여합니다. 시차를 두고 조정해 나가면서 결국 문명의 중심으로 끌어오겠죠. 그리고 결제망으로 사용되겠죠. B2C 상자들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결국 도매 시스템에서 XRP는 중심으로 사용되고 소매 사용자들은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부분을 선점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암호화폐 발행, 보유 관련 규정 제한 계획.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영국,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리플, 액센추어, 스위프트. 이미 밑그림은 정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수십 번 언급을 드렸죠. 자, 일본,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메타버스 경제구역 구축에 합의하였다. 일본 또한 이 세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SBI를 기준점으로 해서 소프트뱅크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확장되어야겠다. SBI 리플 아시아가 있죠. 자, 미국에서도 일리노이주, 뉴욕주 벤치마킹한 암호화폐 규정을 발표하였다. 무언가 느낌들이 살짝씩 오시죠? 자, 규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씩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다. 중국 고속도로 통행료 디지털 위안 CBDC 결제 도입한다. 디지털 위안 채택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중국은 공산당이죠. 일당 독재 체제. 중국 정부가 한다고 하면 진행되는 거죠. CBDC의 도입은 100% 진행됩니다. 100%. 자, 그리고 결제망에 있어서 리플과 무관하지가 않죠. 바로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리플렛을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송공기업인 2C2P 그리고 카타르 국내은행인 QNB와 연결됩니다. 얘네들은 리플렛과 연결되죠. 그리고 결국 CBDC,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결제망을 통해서 보급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시스템에 대한 연장선이고요. 결국 모든 인프라망, 금융에 대한 원 시스템은 설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설계가 되어가고 있고 그거 부분을 수정하면서 인프라를 깔아가고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영란은행 부총재가 CBDC는 기업들의 큰 수익 안겨줄 기회. 영란은행 부총재 벤 브로드벤트가 CBDC는 기업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영란은행의 가장 큰 관심은 새로운 페이먼트 기술의 규제이다. 지금까지 디지털화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CBDC도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CBDC, 퍼블릭 블록체인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CBDC가 퍼블릭 블록체인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행하였다. 자, 남미의 심장이죠. 브라질의 CBDC 또한 현재 차근차근 그 움직임이 가속화돼가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도 라탐을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 자, 이 브라질 중앙 부근에 이미 결제망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프라는 구축되어 왔다. 지난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의 CBDC도 리플넷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중국도 방금 전 언급드렸죠. 간접적으로 리플넷을 통해서 리플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결제망이 연결된다. 이미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법적에는 비트코인의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클 쉘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SEC 위원장과 비트코인 맥시머리스트 말고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합의한 적이 없고 이는 법적에도 마찬가지이다. 자, 규제에 대한 프레임이 나오게 되면 정리가 되겠죠. 치와 네트워크 CEO가 리플 SEC 소송에서 패소를 전망한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저는 걸러버립니다.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이 정도로 언급을 드리면 소송은 지나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요. 가격이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매입한다. 폭등 나오면 이제 매입을 멈춘다. 그 전까지 앞으로 가치가 100배 이상, 200배 이상, 300배 이상 커질 대상, 지금 500원이라면 얼마나 쌀까요? 그죠? 그 방향성에 나오는 2023년 원년입니다. 리플의 국제정책 고문, 유럽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미국 앞서고 있다. 수잔 프리드먼, 최근 인터뷰에서 유럽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미국을 확실히 앞지르고 있다. 향후 업계 내 책임이 있는 참여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허브로 유럽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플은 현재 SEC와 소송 중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고요. 미국도 밑그림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소송은 지나가기 때문에. 자, 리플의 법률고문인 스튜어트 알더루티는 SEC 위원장의 발언은 편향적이다. 규제법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 자, 스튜어트 알더루티가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에 위원장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SEC 규제 관할에 속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그의 편향된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문제가 존재한다. 당연한 부분이죠. 존 디튼 변호사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자,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방향타가 결정되기 전까지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이 끊임없이 앞다퉈서 언급이 되겠죠. 우리는 그냥 이미 펀더멘탈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행하면 된다 사료됩니다. 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큰 그림, 미래의 빅샷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